네, 한참 오버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손흥민! 막 이러면서 말해요. 손흥민! 보셨죠? 축구. 요즘 직관한다고 그러잖아요. 젊은 친구들. 직접 관람한다고. 네, 직관. 요즘 참 말들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직접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서 소란스럽게 해서 새벽에 깨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네. 출근하셔가지고, 하이라이트 장면 감아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잘했어요, 한국 선수들. 네. 사실 16강을 꼭 가라, 말아라, 뭐 우승해라 이런 주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참 무기력하게 말해요. 계속 무기력한 모습을 보다가 정말 마지막에 네. 이걸 뭐 기적이죠, 기적. 네. 물론 그래요, 실력이죠, 네. 그런데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멕시코 경기도 전 경기를 다 보지 않았고요. 하이라이트만. 좀 기대치가 너무 많이 낮았거든요. 스웨덴도 그랬어요, 네. 스웨덴도 안 보다가, 어제는 왠지, 그 등골이 좀 싸한 느낌 있잖아요. 왜? 왠지 이게 뭔가 좀 큰일 날 것 같은. 월드컵들 계속 함께 하시면서 성장해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탈락이 확정되면 미친 듯이 잘하지 않습니까? 네. 94년에도 그랬어요. 그 클린스만 선수.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돌려차기. 대단했습니다. 클린스만 선수가 무려 3골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3-0. 네. 그리고 후반에 우리나라가 2골을 따라 붙었습니다만 어림없는. 네. 그러고 보니까 2002년에도 4강에서 독일한테 패했네요. 네. 어쨌든요. 독일을 조별리그 꼴등으로 만들고 네, 집에 보냈습니다. 대단합니다. 뭐 멕시코도 뭐 난리가 난 것 같고요. 네. 멕시코의 대사관이 오늘 뭐 업무 마비가 됐다 그러죠. 뭐 계속 맥주도 날아오고 뭐 응원단들 몰려오고 해서 말이죠. 몇몇 나라들 보니까요. 그러니까 역시 독일이 큰 나라긴 한가 봐요. 그러니까 외신들은 주로 한국의 승리에 포인트가 가 있는 게 아니고 독일의 패배에 초점이 가 있더라고요. 네. 독일이 졌다. FIFA 랭킹 1위가 졌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월드컵 생긴 이래로 처음 네, 조별리그 탈락의 쓴맛을 봤다고요. 그것도 우리나라가 네, 독일 당분간 이거 독일 저도 이제 94년에 미국 월드컵이었죠.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그 독일한테 해트트릭을 당했던 네, 이런 모습을 기억을 하는데 독일 사람들은 이거 얼마나 치욕적으로 받아들일까 싶어요. 저기 어디 아시아에 있는 조만한 나라 아시아 국가에게 독일이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조별리그에 포함해서요 패배한 게 처음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참 그런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참 축구 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막 울면서 봤습니다. 네. 대단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거 뛰어가는 거 보셨죠? 참 이게 그렇게 열심히 할 걸 이왕. 근데 좀 그런 맛도 좀 있어요. 요즘 보니까 청와대에 청원 넣어가지고 이 축구 선수들 표창 주자고 이게 사람들이 욕을 할 때는 언제고 잘하니까 또 이렇게 여론이 확 돌아섭니다. 어린 선수들이죠. 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쌓아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은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선수들 보면서요. 독일을 제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정말 이 독일 경기를 허무하게 패했다면 좀 한국 축구 앞날이 굉장히 암울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안정환 해설위원, 뭐 이영표 해설위원, 박지성 해설위원 다 후배들에게 고맙다 이러지 않습니까? 뭔가 축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경기였던 것 같아요. 뭐 관련된 소식들은 뭐 축구 전문가분들 많으시니까요. 제가 사실 축구 얘기를 좀 길게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요, 오늘 아침에, 밤새 보고, 리플레이도 계속 보고, 또, 뭐, 페이스북, 뭐, 이런 SNS들 보면서, 이게 어떤 일이 있는지, 반응이 어떤지, 리액션이 어떤지, 이런 거 좀 보지 않습니까? 보다가,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요, 사무실에 좀 일찍 나왔어요. 한 3시간도 못 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바쁘네. 회의 내탕에, 그리고 취재 갔다 오고 지금 시간이, 오후 정각 7시인데요. 오후 7시. 네, 19시요. 네. 강남에 갔다 왔어요. 2호선 오징어 될 뻔했습니다. 정말, 오늘은 좀, 방송 좀 쉴까 이런 생각 가지고 사무실에 왔는데, 쉬는 건 둘째 치고, 쉰다고 어떻게 알려드릴 방법이 없잖아요. 팟캐스트에 뭐 공지란에 오늘은 쉽니다 이렇게 올려놓기도 또 그것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축구 보시고 많이 힘내셨을 것 같아서요. 뭐 도란도란 축구 얘기나 좀 하고, 어제 저녁에 제가 구글 컨퍼런스에 갔다 왔거든요. 구글 얘기 좀 드리고 그렇게 마무리를 할까 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 많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쌍용 자동차 노동자 한 분이 또 생을 마감하셨죠. 그리고 이 양심적 병역 거부의 단추가 열렸어요. 네. 뭐 이런 말씀들 한번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요.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좀, 짧게 좀 마감을 하고요. 내일 좀, 컨디션 좀 추스려가지고 다시 만나 뵙는 걸로 하죠. 구글 얘기 잠깐 드릴게요. 구글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이게 PDF로 보고서 하나 깔끔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구글, 그러니까 포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컨텐츠가 뉴스거든요. 뉴스, 물론 블로그, 카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뉴스의 생산량이 압도적이죠. 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뭐 방송 3사를 포함해서 뭐 케이블 방송들이 쏟아내는 이런 컨텐츠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개인 방송 진행자들이 뭐 100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뭐 이런 유명한 유튜버도 있습니다만 생산량으로 비교하면 빅게임도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게 구글이 매체 기자들을 쭉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3가지? 네, 3가지. 하나는 이게 로봇인데요. 로봇. AI라고 부르죠. AI가 요즘 기사를 씁니다. 예를 들면 야구, 축구, 그리고 증권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외국은 굉장히 보편화가 돼 있어요. 사실 증권은 포인트가 뭐가 오르고 뭐가 내렸다, 이런 문법이 똑같잖아요. 날씨도 있습니다. 네. 키워드 몇 개 던져주면 글을 쓰는 거죠. 네. 그런 로봇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스트레이트 보도, 그러니까 단순 사실을 쭉 날리는 보도를 스트레이트라고 하죠. 아주 드라이하게 야구 경기 같은 거요. 선발로 누가 나와서 몇 이닝을 했고 몇 실점, 누가 뭘 치고 어떻게 해서 몇 호 홈런을 기록하고, 이런 거는 다 인공지능의 영역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질문을 못 한답니다. 질문하는 법을 모른대요. 네. 답은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2 더하기 2는 몇이야? 이런 답은 할 수는 있는데 질문은 못 한대요. 그래서 질문은 인간의 영역이라고. 네. 글쎄요. 그게 크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는 소위 이제 기자들이라는 직업군이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특히 통신사들 같은 경우 말이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요. 뉴욕타임즈가 구글 인공지능하고 협업을 해서 댓글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XXX야라는 욕을 10으로 놓고요. 이 미친 XXX야라는 욕을 5로 놓잖아요. 그래서 한 5 정도의 강도로 설정을 해놓으면 5의 강도를 넘어서는 욕은 필터링돼서 노출이 되지 않는 거죠. 이걸 인공지능이 한다는 거예요. 네. 이거 좀 놀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인공지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표현이 딱 적당할래나요? 빌 게이츠가 다른 빌 게이츠와 대화를 나눈다든가,
맹자님이 맹자님이랑 대화를 나눈다든가. 그러니까 깨우친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주를 논한다든가. 뭐 이런 류의 개념이잖아요. 슈퍼컴퓨터와 대화를 하면서 계속 스스로 학습하는. 이거 좀 놀라워요. 이게 발전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최근에 도메인이요 translate.google.com인데요. 구글 번역기요. 그냥 한글로 구글 번역기 이렇게 치셔도 나옵니다. 구글 번역이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구글 번역기를 아주 많이 애용을 하는 편인데요. 갑자기 최근 사이에 번역이 아주 깔끔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에 해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말, 우리 글로 돼 있는 컨텐츠 데이터가 100%라고 하면요, 거기 0.75%라고 해요. 네, 아주 작죠. 한글 문화권이 그만큼 작다는 얘기입니다. 문헌도 적고요. 대부분 옛날 책들은 다 한자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돼 있는 책이 굉장히 작다는 얘기예요. 번역서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딥러닝한테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학습시킬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구글 측에서 일본어하고 우리나라 말을 묶어놨대요. 이게 어순이 좀 비슷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터키어를 넣었답니다. 그러니까 터키어도 예전에 이게 얄타이어족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터키어도 우리나라 말이랑 뭐 흐름이랑 이런 게 좀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학습을 시켰더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게 학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번역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번역기만 좋아지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 번역기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말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듣는 거 뭐라 그래요? 리스닝, 네, 리스닝을 해요. 네. 그래서 요즘에 구글 딕션이라고 있는데요. 요즘 음성 인식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 돼요. 거의 이 인공지능이 쭉 말을 불러주는 거를 따라서 타이핑을 하는데 중간에 띄어쓰기 맞춤법이 틀리잖아요. 그것도 알아서 탁탁탁탁탁 고칩니다. 정말 놀랐어요. 방송에서 좀 욕을 써서 좀 죄송한데요. 진행하시는 분이 횟수로 이제 18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8해가 18년이죠. 예, 욕 아닙니다. 예, 18년이라고 했는데 이 인공지능이요. 씨발년이라고 쓰더라고요. 쌍시옷에 씨발년 해갖고 이게 얘네 욕도 배우네. 그러고 막 빵빵 터졌는데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어떤 토시 정도 남기는 거 아니면은 충분히 인공지능들이 그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였죠. 좀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놀랐냐면 이게 만약에 올해 내년 정도가 지나면 인터넷 속기가 없어지겠구나. 이런 거죠. 인터넷 속기, 그리고 문자방송, 그리고 국회 속기사, 법원 속기사, 이런 직업군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속기사라는 직업, 국회에도 속기사 분들이 계신데요. 3인 1조로 이제 팀을 짜서 일을 해요. 방송도 이제 실시간으로 워딩하는 자막 방송들 나가잖아요. 이게 3명이 한 팀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한 분은 타이핑을 하시고요. 한 분은 오탈자를 고치세요. 그리고 로테이션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키보드도 물론 이제 그 속기용 키보드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좀 배웠었어요. 네, 그래서 그 동네를 좀 압니다. 속기용 키보드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인공지능 AI가 그 영역을 받아쓰기를 해버리면 굳이 이제 그 영역을 뭐 교열 정도만 검토할 그런 사람 한 명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야, 이게 구글이 이런 시장까지 들어와 버리면 참 정말 예전에 무슨 소설도 나옵니다만 이 로봇이 생기면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게 거의 현실로 되는 걸 보니까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번역도요. 제가 볼 때는 2-3년 안에 이 언어 장벽을 넘어설 것 같아요. 이 딥러닝의 발전 속도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남북정상회담 이런 데 가면 영어로 이제 뭐 토론을 하고 이제 그런 섹션들, 코너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면은 통역기를 줘요. 그래서 뭐 2채널을 누르면 한국말로 통역이 되고요. 3채널로 가면 이제 영어로 통역이 되고요. 주로 이제 사람이 이제 동시 통역을 하는 형태죠. 이것도 아마
리시버 하나, 뭐 조만한 요즘 블루투스 이어폰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리시버를 하나 꽂으면 곧바로 동시 통역이 되는, 네, 뭐 이 정도권까지는 가지 않을까. 지금 이미요, 그 구글 앱이 있어요. 그 번역 앱인데요. 그게 굉장히 인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말을 일본말로 번역하는 건요, 굉장히 잘 돼요. 더 놀랬던 거는 영어를 한자로 번역하는 게 기가 막힙니다. 사람 이름 정도 빼고는요, 거의 일치해요. 제가 예전에요,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요, 한국말 번역이 너무 후져서 그 대만에 있는 트와이스 쭈이 아시죠? 제일 예쁜 애. 네. 쭈이 헌정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대만권에 있는, 팬들과 소통을 해보려고 자막을 단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말을 한자로 번역하니까, 제가 이제 문법도 잘 모르고, 그래서,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대본을 쓰고, 그리고 한자로 돌렸거든요. 와, 장난 아닙니다. 예. 거의 뭐, 네, 거의 한 7%, 8%? 뭐 이 정도 적중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인공지능이 많이 똑똑해진 상황이죠. 그리고요, 이른바 빅데이터. 뭐 예를 들면은 국제보건기구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빅데이터들을 이렇게 차트로 한 번에 이렇게 쭉 보여주더라고요. 아직은 이제 그쪽 단계는 그렇게 쓸만하다 이렇게 생각 들진 않았는데, 또 하나 놀랬던 건요, 포토예요, 포토. 그러니까 구글 포토가 있거든요. 지금 뭐 쓰고 계시는지 아닌지 모르시겠습니다만, 구글 포토에 메모장에 있잖아요. 메모장에 강아지라고 한글로 써가지고 그거를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네. 그 강아지로 검색하니까 그 이미지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텍스트 검색은 별로 아무 일도 아닌 단계까지 온 거죠. 그제 그 한 경찰관 한 분이 그 저희 안국역 인근에서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계속 차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뭐 하시나 이렇게 어깨너머로 봤거든요. 근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로 차를 찍으니까 차의 넘버를 인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차 넘버가 딱딱딱 뜨면서 해당 없음 이제 수배차 같은 거 찾는 일종의 불신검문 같은 개념이려나요? 네. 이런 게 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와, 그러면 이게 좀 일종의 빅브라더처럼 좀 소름이 돋기도 하는데, 이 고속도로에 CCTV들 다 있잖아요. 그게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의 넘버를 인식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이 인공지능이 하는 게 그런 일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수배자들 잡는 거 이런 건 정말 일도 아니지 않겠나. 누군가를 작정하고, 물론 이제 권력을 그런 데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누군가를 작정하고 미행하려고 했을 때 이 깔려있는 CCTV만 털어도 충분히 뭐 검색이 가능하지 않겠나, 뭐 이런 판단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이 이제 구글의 미래, 빅브라더죠, 뭐 구글이. 네. 그래서 그 매체들 보고 구글 포토를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사실 저희도 좀 고민이 많거든요. 이 포토DB가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게 어렵냐면 캡션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검색이 안 돼요. 검색이.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명박이 구속되는 장면을 찾고 싶어요. 그럼 이명박 구속 이렇게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명박 구속 촉구 집회 이런 사진까지 쫙 뜨는 거예요. 이게 답이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구글 포토가 이제 그 영역에 도전을 한 거죠. 일단 이명박 하면 얼굴을 인식하는 건 이제 별 일이 아니에요. 이명박 하면 이명박만 딱 나올 텐데, 뭐 예를 들면 이명박과 홍준표 이러면은 이명박과 홍준표의 투샷이 나오겠죠. 이미 이게 영어로는 잘 되더라고요. 한글은 아직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이에다가 강아지라고 써 있는 글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뭐 이런 고민이 좀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태그와 제목과 날짜 이거에 이게 이제 어떤 검색 키워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좀 더 발전한다고 했을 때는 홍준표의 눈물, 뭐 이명박의 눈물, 현충원, 이명박, 뭐 흰장갑, 뭐 이런 어떤 그 형태들을 검색을 하면
뭐 해변에 남자가 앉아 있어라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좀 관용적인 표현들을 넣어도 검색이 가능하지 않겠나. 뭐 10년 100년 얘기가 아니고요. 당장 이제 1, 2년 내에 지금 닥치고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데모로 보여주는 사진들이 예를 들면 구글 포토에서요. 군복 이렇게 검색하면요. 내가 찍은 사진 중에 군복만 쭉 나오더라고요. 뭐 군인, 솔저,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단어와 사진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야, 이거 빨리 좀 어떻게 결합해서 우리 사진부의 짐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막상 이게 또, 그러고 보니까 또 이게 또 애매한 지점이 또 있는 거죠. 네. 별로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은 좀 계속 훈련 중이니까요. 언제라고 딱 특정 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인공지능들이 그렇게 빨리 발전하고 있다는 네.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면 야, 이거 아마 제일 먼저 위협받는 직업군은 뭐 어쨌든 뉴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 뭐 기사량이 확 줄어들든가 로봇이 많이 하니까요. 그러면 연봉이 줄든가 뭐 그런 어떤 생태계 위협을 받는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이 구글 얘기는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저도 좀 생각도 좀 정리를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걸그룹 앨리스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앨리스가 이제 만 데뷔 1년 된 걸그룹인데요. 오늘 이제 서머데이라는 네, 곡을 발표하고 서머 드림입니다. 네, 곡을 발표하고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쇼케이스를 잠깐 갔다 왔고요. 현장에 인터넷이 느려가지고 올리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6시에 그 콘서트 홀을 나와가지고 지하철 우겨놓고 녹음하러 이제 사무실에 기어 들어왔습니다. 뭘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배가 고파서. 오늘은요, 딱 여기까지만, 녹음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드는 고민이 있는데, 이걸 팟캐스트를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뭐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이런 다른 플랫폼의 어떤, 라이브 형식으로, 요즘 라이브 많이 하니까요. 네, 라이브 형식으로 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파일을 떨궈가지고, 오디오 파일을 이제 팟캐스트로 서비스를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어떤 플랫폼이 좋을지, 딱 고민이 끝나진 않았는데요. 열심히 좀 여러분들하고, 이게 무슨 사실 뭐 대단한 지식을 전달한다든가, 어떤 뭐 엄청난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좀 같이 놀고, 같이 좀 어떤 시선 좀 맞춰보고 조중동 까고 이제 뭐 이런 걸 하고 싶어서 만든 방송인데 어떻게 좀 자리를 잡을까 좀 고민이 좀 돼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어떤 뭐 그런 의견들 주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팟캐스트 어디든 뭐 댓글 달아주시면요. 제가 방송 제작하는데 참고해서 여러분들께 서비스 할 수 있는 네, 그런 길들을 좀 찾아볼게요. 네. 댓글 그냥 쭉쭉 달아주시고요. 네, 늘 하듯이 구독 눌러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딱 끝곡으로 우리 걸그룹 이게 배가 고프니까 정신이 혼미합니다. 걸그룹 앨리스. 네, 그 앨리스 맞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맞아요. 걸그룹 앨리스의 컴백곡이요. 컴백 타이틀곡. 아까 제가 제목 뭐라고 그랬죠? 서머 드림. 예. 전해드리고요. 물러갈게요. 내일은 뮤직뱅크 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진짜